상사별곡, 상사의 밑줄. 뭐라 그랬지? 그렇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작품도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제일 서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별 중에서 독수공방, 아까 뭐라 그랬죠? 혼자 방에 짱 박혀 있는 거라고 설명했죠? 그게 제일 서럽다, 서럽다의 밑줄.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가 되는 거죠. 누구의? 화자의 정서. 상사불견,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볼 수 없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내 진정, 내 진짜 속마음. 뉘는 누가? 알리, 물어봤죠? 궁금한가요? 안 궁금하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이 서러운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맺힌 서름이 이렁저렁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주고 자나 깨나잖아. 임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 답답해 밑줄. 그래서 뭐예요? 못 봐서 답답해. 어린 양자의 밑줄 칩시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모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리다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눈에 아른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눈에 자꾸만 아른거리는 모양이, 그리고 고흐는 소리가 눈에 암암, 귀에 쟁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과 이 고운 소리가 눈에 자꾸 보이는 것만 같고 자꾸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됐나요? 듣고 지고, 지고는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다, 님의 소리, 보고 싶다, 님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님의 소리에서 잘라볼까요? 어때요? 두 개가,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죠? 무슨 법? 오케이, 대구법. 비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생 차생의 밑줄, 전생, 차생, 후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적 색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적 색채. 그래서 이거 윤회사상 때문입니다. 윤회사상.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 그리워하는 상사가 서로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는 그리워하답니다. 그리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한데, 그리워하는 서로에 대한 생각, 한데 같이 만나서 잊지 말자, 백년기약. 백년기약의 밑줄. 이거의 뜻은 그냥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했었다. 죽지 말고 한 군데에 같이 있어서 이별을 하지 말자고 처음에 맹세를 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천금 주옥, 귀 바뀌고 3살의 일불, 관계하랴 밑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길 바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원은 흘러 물이 되어 깊고 다시 깊고, 물이 되어 잘라봐. 깊고 다시 깊고, 깊고의 A, 깊고의 A, 다시의 B, 깊고의 A. 이러니까 이건 뭐예요? AA, BA 구조로 뭘 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예. 사랑이 모여 뇌가 되어, 뇌는 산입니다. 높고 다시 높고, 이것도 AA, BA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것도 봐봐. 위에 아래줄 두 줄 다 문장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법?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랑이 모여 뇌가 되어, 거기에 체크.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근데 산이 되려면 쌓이는 거지. 이거는 사랑이 쌓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추상적인 관념이 구체적인 형상만 있을 수 있는 쌓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해됐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걔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엄청 했는데 우리의 인연이 끊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화홍조차 화홍의 밑줄, 여기서의 화홍은 조화홍을 의미하고요. 조화홍은 같은 말로 조물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주조차 시샘하고 귀신조차 희짓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조 난군인데요. 1조는 하루아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상한 이별이야? 예상 못한 이별이야? 예상하지 못한 이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 못한 이별이다.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의 밑줄. 돈절은 원래 사이가 돈독하다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면 원래 친한데 돈독하면 더 친한 거지. 그럼 여기서도 돈절은 원래 끊긴 건데 돈절이니까 더 끊긴 거지. 아예 단절된 거죠. 그래서 소식을 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이나 기별 올까? 기별의 체크. 기별은 편지,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여기서의 사람은 이 기별을 가지고 올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 화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다린 지 오래더니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무정세월, 정없는 세월이 절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 홍한, 옥빈의 밑줄. 이것은 젊은 예쁜 하얀 얼굴입니다. 젊은 얼굴. 홍한도 젊은 얼굴. 근데 이제 여기서의 옥빈이라는 것은 하얀 얼굴, 예쁜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홍한은 붉은색이 가득한 얼굴, 피 낀 얼굴, 젊음에 대한 혈색이 좋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 가고 공로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미 없이 늙기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로다 이 부분에 로다의 밑줄 이 부분은 뭐예요? 아, 한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한탄은 영탄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가 너무 오래 우리가 헤어져서 예쁜 얼굴 다 빠져서 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동추야, 오동의 밑줄. 원래 이 오동나무는 가을에 대한 이야기고요. 추야, 가을 밤. 우리가 추의 동그라미, 계절적 배경에 드러났네요. 근데 이 가을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 외로움, 쓸쓸함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외로움과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 밝은 달에 밤은 어찌 쉬가며 쉽게 가버리고 시간이 너무 빨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 방초 접은 날에는 해가 어찌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문장도 어때요? 문장 구조가 같죠? 대구법입니다. 이내 상사 알으시면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걸 알면 임도 응당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잔등 벗을 사막. 잔등은 그냥 진짜로 호롱불 같은 거예요. 호롱불. 그래서 홀로 앉아서 반야 잔등을 벗을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잔등과 이 불빛과 함께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총간장, 간장의 밑줄. 이 간장은 쓸개간과 창자장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있는 그 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총간장. 그래서 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슬프구나 이것만 떠올리면 돼. 알겠지? 왜냐면 장기가 썩은 물이 솟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가 썩도록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솟아나니 눈물이고요.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그래서 눈물이 한숨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문장이 어때요?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법?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눈물이 바다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아니 가랴라니까 안 갈까라고 물어봤으니까 가겠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누구한테 가겠어? 임한테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랴는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바다가 된다라는 표현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너네 눈물 엄청 흘리면 바다가 되나?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어. 평생 물어봐. 강은커녕 컵 한 방울 이거 500ml짜리 채우기도 힘들걸? 이게 바로 무슨 법이다? 과장법이다. 과장법이라고 적어주세요.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그래서 불이 나면은 내가 그 임의 옷까지 가고 싶어요. 이런 의미죠. 교태개와 웃던 웃음 생각하니 옛날에 둘이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목이 맨다. 그러니까 슬프단 이야기죠. 지척이 동방이 천리되어 가까이 함께 있던 그 방이 거리감,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 암암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함께 하던 그 공간이. 만첩천이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그리라니까 그릴 수 없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만첩천이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이거는 저기 아래쪽 보시면 수많은 여자를 그려내도 임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지. 여기서 그린다는 이야기는 여기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제일 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랴. 그래서 학이 되면 무조건 갈 거예요. 산은 첩첩 구개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이 되니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가 또 있는가? 아니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리법이 되는 거고요. 꽃은 피어 절로지고 해도 다 저물었다. 초로의 밑줄. 여기서의 이슬입니다. 로는 이슬이에요. 인생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굳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 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인의 상사가 허사로다. 다 헛짓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이미 안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좀 어려웠어요. 맨 아래만 좀 쉽고 중간 부분이 좀 어려웠죠. 다음 이미오마 학원을 보겠습니다. 이미오마 학원을 작자음 이상이죠. 거기에 쓰세요. 평민. 임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평민 중에서도 여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온다 학원을 이미 일찍 온다 그랬대. 그래서 뭐 했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대. 그래서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 밑줄. 이수는 손으로 가액하고는 이마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거죠. 우리가 원래 이미 오나 안 오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지금 이수로서 가액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손을 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이수로 가액했다는 단어 자체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 오는가 가는가 건너쌍 바라보니 거머이들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구나. 저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거머이들 있는 저것을 보고 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엽시다. 버선버선 품에 품어. 이제 뭐야, 기다리는 임이 왔으니까 지랄 난리가 나야겠지. 그래서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어때요? 뭐에 대한 이야기? 언어 유희에 대한 이야기. 언어 유희라고 적어주세요. 자, 언어 유희도 있고요. 진대 마른데. 진대는 땅이 질다 들어봤죠. 질퍽질퍽하다.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고, 마른 데는 땅이 그냥 잘 마른 곳입니다.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워렁충창은 우당탕탕입니다.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견누를 흘낏 보니 쌍년 아니에요? 작년입니다.
잔날 춘원을 사한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다. 가로 닫읍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해학적 표현이에요. 과장법 이런 것도 쓰인 거죠. 이해됐나요? 행동을 지나치게 우당탕탕 워렁퉁창 건너가서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하면서 언어 유희 막 쓰면서 정신없게 표현했죠. 이게 바로 해학적 표현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해학적 표현을 쓴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님을 많이 기다렸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강조죠. 근데 임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나는 갈 때를 보고 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라 밤일세망정 밤이었기에 다행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들이 나를 보고 쳐웃을 뻔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괴라의 밑줄,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감탄이죠. 사실 영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다. 말을 건넨다라는 말은 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청자 있어요? 없어요? 가에는 청자가 없습니다. 1번은 틀렸죠. 나는 역설적 표현의 밑줄. 역설이 있나요? 공존하기 힘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간 이동 맞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값수. 응?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에는 공간에 화자의 공간 이동이 있나요? 없나요? 나에는 있지. 뭐 했어? 문방 봐봐. 밥은 먹고 중문을 나서서 대문도 나가고 거기 위에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나에는 있죠. 근데 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와는 달리 가는 단호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 화자의 의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않았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나에 없습니다. 물론 7월 40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의 배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인과의 재해를 기원하고 있다. 절대자. 누구? 신한테 하나님 기도했죠. 아까 1번 맞는 말. 임을 기다리다 늙어간다. 한탄 존나 있지. 아 얼굴 개빠가는데 그때 되면 만날 수 있을라나? 임 없이 홀로 있는 외로움이다. 독수공방 이야기 나왔죠. 임 외에는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인과 이별을 막지 못한 자신을 나 때문에 씨발 헤어졌어. 이런 말 있어? 없어.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 축상적 관점, 구체적 산물을 형성하여 인과 나눴던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뇌에 대한 이야기.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과장적 표현을 통해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바다되면 과장법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 자연물을 활용하여 인과 이별을 예감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예감이 있었나? 우리 설명할 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꽃은 피어 절로 주고 해도 다 저물었다는 여전히 안 오네 이 새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리을 의태어를 변주하여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변주했다고 했으니까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해학적에 대한 이야기. 대비되는 시간을 설정하여 겸연쩍은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 그래서 밤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이 꼴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자책하는 것은 가와 나는 당시 표면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진솔하게 표현한 조선 후기 가사와 사설시조다. 남녀 간의 애정 문제의 밑줄. 그래서 가는 남편이 안 와요. 나도 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어요. 자, 작담 이상인 만큼 화자의 진솔한 감정이 직설적의 밑줄. 그래서 서럽다. 해학적으로 표현. 그래서 아까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해약, 사설시조에 있었죠. 또한 화자의 행동이나 현상을 연속적으로 묘사하는 방식, 연속적으로 묘사 밑줄. 그래서 뭐였어요? 찾아보고 뭐 보고 어디 봤더니 있었다. 그래서 신발 벗어 들고 양말 벗고 뛰었어요. 이런 이야기.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를 반복. 이거 부분은 뭐냐면 가 부분 볼까요? 가 부분 봐보자. 가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자나 깨나 깨나잖아. 한 번,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자나 깨나 깨나잖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그 서로 반대되는 시어들을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관습적인 표현보다는 일상어나 고유어의 밑줄, 한자어가 자주 안 썼다라고 하면서 향유계층을 확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계층을 확산시켰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즐기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와 B는 모두 해학적 표현이다. 모두 해학적 표현의 밑줄. 미안한데 1번 같은 선택지는 바로 고르면 절대 안 돼. 왜냐? 해학적 표현은 어디에만 있다? 사설시조에만 있습니다. 가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A와 B는 모두 당대에 통용되던 표현을 변형하여 병치 않는 애정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통용되던 표현을 변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통용되던 표현이 뭐가 있을까? 가에는 있거든요. 나에는 없어요.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대에 통용되던 표현은 다른 작품에서 올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네가 작품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저기 일조난군 이별 후의 소식조차 돈절하니 이 부분 있죠. 그 기억 아래줄 가에 찾았어요? 네. 원래 이 부분이 뭐 다른 황계사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고전시가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표현 똑같이 이대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있고 나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고유어를 사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 비판의 밑줄. 현실 비판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풍자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삶이 그지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A는 시어를 반복병렬,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까 순서 바꿨다고 했죠. 그 자나 깨나 깨나잖아 이런 모양. 그리고 B에서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묘사했다. 아까 설명했죠. 이것도 행동의 연속이라고. 뭐 했다고? 뭐에 대한 연속이라고? 이미 온다 해서 저녁밥 먹었지. 행동 하나. 중문 나섰어. 2개. 대문 나갔어. 3개. 지방 위에 치단 앉았어. 4개. 이수로서 가액했어.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A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시어의 관습적 의미를, B는 시어의 관습적 의미의 밑줄. 이런 거는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B도 자연물에 관한 의미를 사용하여 도덕적 금기지. 그러니까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조절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게 있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래서 5번도 글러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